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배웠어요? 세포. 네. 물 75%, 95%, 5%만 있어요. 네, 우리가 물이 75%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는데 사람의 몸에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는데요. 일단 사람의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물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세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 다 세포가 단한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누구나가 다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포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저도 유통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화장품 판매도 해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세포를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저도 처음이에요. 세포가 이런 기능을 한다거나 세포가 이런 걸 필요로 한대 이렇게 들은 거지 그거를 직접 보고 얘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 회장님께서 리얼하게 설명하시거든요. 왜냐면 봤으니까. 세포가 닥터팔팔이 내 몸에 조사됐을 때 이 세포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분화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 본 자와 안 본 자의 아주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는 누군가가 내 세포를 기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변을 통해서도 미생물은 나오거든요.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왜 변에서 이렇게 조금 집어 좀 더럽지만 아까 우리가 근데 우리 똥 다 싸잖아요, 그죠? 네, 똥 다 싸니까 네. 미생물은 저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세포를 관찰한다는 건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내가 살쪄가지고 쪄서 나 볼 걸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포를 저희가 직접 관찰하고 어떤 반응이 있는가 정말 세포의 의미 있게 이것이 도달하는가 그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데서는 연구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학병원 하나를 끼고서 세포 조직 공학 연구소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출시할 거야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왜 그렇게 도대체 우리는 신제품 나오는 게 어려울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그럼 닥터팔팔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회사들 보면 그냥 뭐 제품들 쉽게 잘 나오던데 우리 왜 이렇게 신제품 하나 나오게 이렇게 어려운 날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되지 않으면 회장님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세포에 연관이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기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다 똑같은 제품인 거예요. 그럼 시중에 있는 어떤 비타민도 먹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좀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이해가 많이 가고요. 이 37조 개의 세포가 저희가 있다는데 1초당 2,500만 개 1분당 15억 개, 하루에 2조 1,600억 개가 새로 생겨나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해보니까 조금 내 몸이 소중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세포가 숨 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내가 하나하나 내 몸을 좀 관찰해봐야겠다.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내 몸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점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내 몸 관찰 혹시 잘 하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네, 어떻게 관찰하세요, 점장님? 하루하루 일과에 내 몸 기능이 뭐 떨어지고 있다고 때도 생각하고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니까 체크를 하죠. 그러세요. 내 몸을 무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정도로 내 몸에 주름이 하나 있는데 왜냐면 어쩌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 내가 갑자기 너무 늙어져. 아주 젊거든. 젊어지고 있어 우리 갑자기. 젊게. 그래서 참 언제 세월이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또 39조개의 미생물 크게 이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들로 내 몸이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신경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내 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순간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이렇게 2조 1600억 개가 초당 생겨나는 하루에 생겨나는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좋은 것들을 내 세포에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주된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실 저희 40대인 저도요 잘은 못 느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건 당연히 건강한 거 아니야? 아프지 않을 때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조금만 알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시대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아주 다른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는 사람은 세포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공생관계에 있어요. 미생물이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해. 그리고 세포가 건강해야 미생물이 또 건강할 수 있어요. 그 미생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세포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순환으로 가져갈 것인가 악순환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인류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크로마뇽인 이런 거 막 역사책에서 막 보건 이런 이야기 나오면 너무너무 생소해요. 이 크로마뇽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요 인류의 평균 수명이 몇 세래요? 우리 다 죽었어요. 그죠? 이 시절에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희 딸이 18살이거든요. 저희 딸이 18살인데 그 정도 살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끔찍해요. 그게 우리의 인류의 발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평균이 25세 정도가 됐고 그리고 1900년대 정도가 되니까 평균이 48세 정도. 이때 정도 되면 저는 살아있겠네요. 일단 8년 정도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2012년도가 됐더니 무려 의학의 발달, 또 우리가 먹는 것의 발달, 여러 가지의 발달을 위해서 2012년도가 되니까 평균 나이가 81.44세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이것만 해도 지금 오래 전이잖아요. 11년 전에 이미. 그러면 2030년에는요. 지금을 지나서 2030년을 예측해보면 평균 나이가 100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태어나다 죽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지만 뭐 영아사 또는 뭐 사고사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100세 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고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살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 이상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고 답을 못 내겠어. 그죠?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경제적 평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은퇴 평균이 몇 세예요? 여기 다 통통하시다. 어제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은퇴 평균이 몇 세일까요? 그랬더니 40세래. 나 은퇴해야 돼. 오늘부로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요즘 평균적으로 그냥 한국을 봤을 때 65세 정도? 60세에서 65세 그냥 사이라고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20세 정도까지 우리가 산다 라고 볼 때 평균이 100세니까 잘못되면 120세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60세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똑같은 60년을 경제 활동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0세부터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경제 활동하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부모님의 좀 보호를 받았지만 그 이유가 돼서부터는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경제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미 60세가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죠?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닥터펠파를 만났어. 근데 지금 일한 경제 기간의 4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수명을 연장해서 살아야 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걸 안 순간부터 내 몸이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병원 가야 되면 병원비 어떻게 할 거냐?
내 자식들이 우리가 과거 같으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당연히 자식들이 효도한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부모님을 보필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캥거루족 들어보셨어요? 캥거루족? 30세가 넘고 40세가 넘어도요 시집장가를 안 가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걸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나를 부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80세가 넘어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경비 활동이라도 하겠다고 나와서 청소하고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용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내가 아프거나 내가 병들거나 그랬을 때 나를 자식이 책임져주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요즘에 그 독거노인들 되게 많죠. 그래서 도독사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고사나 이제 전쟁 이런 것들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매일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이 고령화로 인한 노화로 사망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다 내 몸이 노화됐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너무 슬퍼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사는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딱 3일만 살고 돌아갔으면 죽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 뭐 요즘에 건배사 중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 9988-1234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던지? 아, 다 하시는구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놓고 가시는 말이야.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앓고 죽으래. 그래서 9988-1234랍니다. 네, 모두의 바람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 고통 속에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고령화가 되고 장수 리스크가 극심화되면 극심화될수록 뭐예요? 질병 수명이 17.5년을 살아야 됩니다. 아픈 시간. 건강 수명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가 아파서 불편함을 느끼고 약을 먹고 병원비를 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그 시간을 17.5년을 평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평균을 가운데에 두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과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좋으면 30년도 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 수명이 일생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지내야 하는 시간이 17.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알고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들의 평균을 봤더니 만성 질환. 내가 어딘가가 불편하고 만성이야. 잘 고쳐지지 않아. 고질병처럼 나와 함께 가고 있어. 이런 질병이 한 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90%. 그러면 저희 닥터팔팔 치료 효과가 몇 프로예요? 91.7%죠. 근데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나았는데도 나는 안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나았다는 걸 91.7%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성질환 한 개 이상의 사람은 만성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느껴요. 저처럼. 저 많이 아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하러 나오면 안 아파. 이렇게 약간 또라이처럼 느끼는 그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다 아픈 거예요.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입니다. 여기에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73%.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51%.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인가에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닥터팔팔을 또 우리 우성의 선물을 알릴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시작성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따라오겠어요? 아프면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진짜 살아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 근데 나중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해요? 병원비로 다 썼어. 네, 한 방에 그냥 병원비로 다 썼어. 그래서 우리가 침대 중에 제일 비싼 침대가 뭐예요? 아, 침대 중에 제일 비싼 침대가 3H예요? 여기는 에이스 침대, 여기는 3H. 아니, 침대 중에 제일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야, 병원 침대. 요양병원. 그렇지. 하루에 누워있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다 먹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요, 계속 제일 비싼 침대에 누울 거야, 안 누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제적 리스크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병원에 못 가시는 독거노인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저희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바닥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다 바닥났어요. 젊은 친구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국민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내고 다 내. 근데 지금 이미 고갈 상태예요. 노인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국가는 이 정책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파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 시대에는 국가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를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고 있어.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답할만 만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인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노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연구들을 막 연구진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는 과거에는 노화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돼. 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노화라고 하는 건 누구도 예방할 수 없고 방지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건 2023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질병에 대해서 늙음, 노화에 대해서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화를 자연현상이 아닌 공식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표현을 하였고, 다른 질병도 그렇듯이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표기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기사 중에 미국이 엄청 기업가인데 엄청 부자예요. 그럼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영어를 일단 잘 못하니까 기사 제가 올려드릴게. 그분이 46세. 46세는 돈이 엄청 많아. 이미 경제적으로도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테스트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회춘하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비용을 1년에 자기 자신한테 26억을 투자해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의료진 17명에게 식단을 받아서 주는 것만 먹고, 그리고 18세의 자기 아들에게 아들의 피를 빼서 수혈을 받아서 그 피로 살아가. 근데 그 사람의 신체 나이가 몇 살 됐는지 아세요? 36세가 됐습니다. 36세. 이거 기사에 실제로 나온 내용이에요. 혹시 어디에서가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회춘치약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빈살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회춘치약에다가 돈을 막 밀어넣고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이미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강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회장님은 논문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회장님께서는 27년 전부터 의사를 가르치신 분들인 거잖아요. 의사들을 박사를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분들을 박사를 만들어가지고 의학적인 연구하시는 분들과 항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되게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노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 죽음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지금 최근에 밝혀진 논문 자료에 의하면요 500세까지 안 돼요. 네. 500세까지 살면 어떤 현상이 우리가 벌어지냐면, 그때 되면 우리 점장님들 500세, 난 450세. 우리 그때 되면 친구들이 개장했죠. 네. 그런 인생을 사는 때가 논문에 실제로 이건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 30년이라고 우리가 해봤자 지금 우리 40세시니까 그죠? 30년 뒤여봤자 우리가 70세밖에 안 되니까.
그때 돼서 내가 죽음을 딱 극복하게 되면 여기 500세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하는 날 죽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노화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의 예방과 극복 그리고 치료는 세포와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세포를 최대한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고 나의 미생물들이 최대한 내 몸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숨 쉬고 있는 그날까지는 고통스럽지는 않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누구나 다 언제까지 살지를 몰라요.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누군가가 존엄을 지킬 수 있게 존엄이 첫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을 저희 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냐면 내가 아파서 누군가에게 수화를 받아야 될 때가 존엄이 첫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할 때 그때부터 사람은 존엄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모든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그 존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걸 내가 지키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내가 남한테 또 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학적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세포와 미생물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읽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몰라. 읽어도 다 잘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책들이 많구나.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세포를 다루는 회사에 우리 점장님들답게 우리가 트렌드를 읽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화, 그럼 우리가 되도록이면 나의 세포가 늙지 않아야겠죠. 나의 세포가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좋은 거겠죠. 네. 노화가 안 와야 돼요. 근데 이 노화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좀비세포. 좀비세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처음 들어봤죠? 네. 저도 좀비세포가 별명이거나 가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예요. 좀비세포가 실제 좀비셀이야. 실제로. 그래서 좀비 세포라고 불러요. 논문에도 좀비 세포라고 나와. 그런데 저도 제가 논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 좀비 세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얘는 노화 시기를 2배속으로 가속화시켜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노화로 가는 것도 막 지금 열받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수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이 좀비 세포가 내 몸 안에 많으면 2배로 빨리 늙거든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큰일 나는 거죠. 이 좀비 세포는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좀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비 영화 같은 거 보시죠, 여러분들.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걔가 확 와가지고 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냥 생명력도 길어. 그리고 걔가 옆 사람 하나를 해치면 걔가 어떻게 돼? 좀비가 돼. 그죠? 그리고 또 걔가 같이 그러면 합심을 해가지고 옆 사람을 또 괴롭혀. 그럼 또 좀비가 확 되죠. 그게 좀비 세포. 내 몸에서 생명 기능을 이미 다 했어. 그럼 얘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얘가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옆에 사람을 계속 좀비를 만들어. 그게 좀비 세포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상 세포는 우리 사람의 세포는 우리가 젊을 때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좀비 세포가 되면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져요. 그럼 얘는 정상 세포가 둥글고 명확하게 생긴 데에 비해 좀비 세포는 쪼그라지고 불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존재하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고혈압, 동맥경화, 식경퇴화, 심혈관 질환 등을 발병시키며 피부에 좀비 세포가 축적되면 주름과 기미 같은 피부 노화, 모낭에 쌓이면 탈모, 뼈에 쌓이면 물다공증, 관절염, 치주염, 췌장염, 만성 피로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막아서 결국에는 암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논문에 나와 있는 좀비 세포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미 굉장히 많은 엄지 제왕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좀비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비 세포에 대한 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좀비 세포는 도대체 왜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보면 이 좀비 세포는요, 알데히드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논문에서 밝혀진 바가 있는 거예요. 자,
활성산소가 세포벽의 원형 질막에 존재하는 지방을 산패시켜. 그러면 걔가 말론디 알데히드가 돼. 그리고 또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고 포름알데히드를 만들고 노넨알데히드를 만들어요. 이 모든 네 가지가 독성 알데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세포 노화를 초래해서 결국 좀비 세포를 만들어낸다라고 사전적 예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포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에 염증 물질을 보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지만 아프는데 자기만 좀비가 되면 되는데 계속 옆에 있는 애들한테 좀비 신호를 보내서 좀비 세포의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 세포보다요, 이 안 좋은 세포들, 예를 들면 암세포나 정크셀이나 좀비 세포 같은 거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왜 부정도 빨리, 우리 좋은 거 빨리 습득이 안 돼. 머리 안 들어가.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들어와. 엄청 재밌어.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조금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비 세포의 가장 큰 점. 좀비 세포가 되기 전 과정에 좀비 세포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알데히드를 하나씩 볼게요. 알데히드는요, 한 200여 종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게요. 자, 포름알데히드.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얘는 왜 생기냐? 첫 번째, 흡연 속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생겨요. 난 흡연을 한다. 우리 점장님들은 다 흡연 안 하시나 봐요. 예. 어제도 한 번도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공감하시다. 정말. 그래서 흡연을 하시면 포름알데히드가 생기고요. 두 번째, 포름알데히드는 매연.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우리 자동차에 늘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나는 매연을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네, 없죠. 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매연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 몸에 포름알데히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포름알데히드가 생겨요. 그리고 의약품을 분해하는 과정. 우리 정장님들이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영양소에 대한 불충분, 우리 다 알고 있죠. 사람은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 용량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는 상식으로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비타민 C를 사람의 몸에 하루에 필요한 만큼 섭취가 가능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토양이 건강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채소들의 영양소가 풍부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네. 과거만큼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시금치를 통해서 섭취하려면 몇 단 드시면 돼요? 10단. 한 100단 드셔야 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앉아서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100단 드시면 돼요. 네, 그러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한 70, 100 정도 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먹다 죽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몸에 칼슘이 필요하구나, 단백질이 필요하구나, 미네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음식으로 다 우리가 지금 섭취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비타민 없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씩은 누구래도 뭐래도 나에게 부족한 걸 다 먹고 있다. 그런데 걔를 섭취해서 내 몸에서 그 영양소가 들어와서 걔를 내 몸에서 받아들여서 세포로 흡수시키는 과정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거예요. 의약품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그럼 그게 나온다고 우리가 비타민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 드시잖아요. 우리 오늘 김밥 맛있게 나눠 먹었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가야 되죠. 화장실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응가해야 되죠. 우리 똥 그냥 다 같이 싸니까 얘기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똥을 싸야 돼요. 그죠? 똥 못 싸면 어떻게 돼요? 똥 못 싸면 죽어요. 진짜로. 그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옆 사람이 방구 냄새가 짙하게 나면 제가 정말 속이 안 좋구나. 놀릴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속이 안 좋구나. 내가 소화제 하나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이 안 좋을수록 방구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영양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대변 활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하고 그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걸 해야 해요.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도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이런 우리의 영양소들을 내 몸에 섭취했을 때 세포에 알데히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도. 근데 우리 인류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걸 분해하는 게 우성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뭐한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서 어디에 좋아요가 아니고 기전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세포에 남아도는 독성을 제거하는 게 대표적인 기전이야. 그 외에 나머지 들어가 있는 구성분들이 뼈에 좋고 인지에 좋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지 대표적인 주 기능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아세트알데히드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첫 번째, 음주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가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유전자와 가장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있죠. 음주하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음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알츠하이머가 유발되는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왜 필름 끊겼어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그 필름이 끊긴 상태가 치매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몰라. 그 순간순간이 뇌가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와 이 뇌는 그 순간 딱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이 술로서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내 몸이.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고 내가 치매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와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유전자 기능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몸에 잘 받지도 않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반복되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는 음주를 해도 얼굴이 잘 빨개지지 않고 나는 좀 괜찮아, 정신이 늘 멀쩡해, 이런 사람은 좀 덜해. 근데 필름이 자주 끊기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술과 멀리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걔가 쌓이면 걔는 아예 분해 자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 분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은 분해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필름이 자꾸 끊기는 사람은 분해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말론디알데히드는 과로 하시면 나와요. 우리 오늘 교육 좀 이렇게 받으시니까 과로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집에 가고 싶으시다는 얘기 같은데 과로예요, 아니에요? 과로예요. 즐겁잖아요. 노가로. 에어컨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노가로. 뭘 피곤해. 즐겁긴 한데. 네. 책상도 없고. 아유, 네, 돈 벌어 책상 사야겠네. 그래서 과로를 하면 말론디알데히드가 나오고, 노화되는 과정 중에 말론디알데히드가 나오고,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 우리 운동선수 있죠, 막. 그 운동선수 수명 짧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막 축구 선수들, 그리고 막 야구 막 대표 선수들, 이런 분들 수명이 짧다고 해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말론디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과도하게 느껴지는 운동을 결국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중에 당의 산패산물이 생겨요. 음식의 대사산물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도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고, 로네랄알데히드는 노화, 그리고 질병, 아프신 분들 있죠? 왜 우리 어르신들 아프시면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느끼죠. 슬픈 이야기인데 그게 그분이 몸을 닦지 않아서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세포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 걔가 쌓여요. 각질처럼. 그러면 우리가 몸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빼라고 하는 각질이 쌓여도 그거 밀어내고 싶어서 우리 좀 괴롭잖아요. 근데 세포의 각질이 그렇게 축적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로 인해 로네랄알데히드가 나오게 되면서 걔가 분해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몸에 냄새도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를 했다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몸 안에 알데히드를 어마어마하게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축적했다. 걔를 1차적으로 분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정당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한 달 먹으면 좋아지죠? 아니, 알데히드를 70년 축적했어. 근데 한 달 먹는다고 알데히드가 없어져야 안 가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세트가 최소 6개월 단위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복용을 하셔서 우리가 비타민이 좋아요, 유산균 드시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몸에 축적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걸 제거할 수 없었던 그걸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하나의 단위가 6개월 단위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최소 단위가 6개월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데히드를 분해하게 되는 세포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신제품을 출시하게 될 건데 그것은 몸 내에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 건조 효모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더라도 알데히드가 분해된 상황에서 먹어야 몸에도 흡수가 되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기능식품 먹고 있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같이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저 기전을 딱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으면 그냥 더 먹으면 돼. 왜냐하면 걔를 먹으면서 계속 알데히드가 배출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알데히드를 분해시키면 되니까 같이 섭취하셔도 전혀 기전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제품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뼈와 근육에 좋죠. 그리고 혈액과 혈당에 좋죠. 그런 것들의 기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거는 용량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내 몸에 염증이 생겼네, 당뇨가 오겠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당뇨약을 끊는다고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약은 그렇게 끊으시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몸에 얘네들이 쌓여서 나한테 만성 염증이나 질병을 주는 거니까 물론 내 몸에 안 쌓여 있으면 건강해지겠죠. 그럼 약을 끊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 아침 저녁을 먹었어. 그러면 일단 아침만 끊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뭐 퐁당퐁당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여가면서 내 컨디션을 보고 약을 끊으시는 거지 약을 함부로 절대 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성의성분을 먹으면 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세포 독성이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상세포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비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좀비세포가 되면 내 몸 안에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해요. 이 독소가 축적이 되면 독소는 뭘 유발해요?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막 교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진 대사가 좋아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지방까지 침투를 하게 되면서 왜 우리가 나이 살죠? 이런 생각 드셔본 적 있죠? 우리가 젊을 때는 여기 올라가 난 별로 먹은 게 없는데 막 살이 쪄 이렇게 우리 특히나 우리 중년의 여성들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얘가 이제 지방에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먹고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빨리 대사를 시켜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몸에 좀비세포가 많으면 그럼 지방까지 침투하게 되면 얘가 축적이 되겠죠. 얘가 피하지방에 축적이 되다 그게 넘치면 내장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장에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뭐가 와요? 심혈관 질환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왔을 때 점점점 이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딘가가 가다가 팍 막혀가지고 우리가 혈류가 딱 통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쌓여서 계속 가다 보면 혈관 지방까지 막히게 되는 문제가 오고요. 그로 인해서 치매. 얘가 이 독소가 이런 과정들을 쭉 오다가 머리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알츠하이머가 되는 겁니다. 내장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어딘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암이 발생하는 거고요. 당연히 좀비세포는 노화를 유발해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심혈관, 뇌혈관 그 외에도 모든 질환은 좀비세포로부터 연결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오지 않기 위해서 이 좀비세포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독소의 축적의 과정에서 독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역할을 우성의 성분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그림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거는 살아있는 순간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구나. 저도 진짜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기정과 그걸 딱 알아보시고 연구진들하고 얘기하는 그 미팅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런 걸 진짜 알아듣지? 저는 진짜 수십 번 미팅을 하고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딱 회장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워낙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인류를 도울 수 있다. 이거는 세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거기에 닥터팔팔이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제품과 만났을 때 이거는 기적의 제품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별로 안 지고 있어요. 지금도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아니 먹어야죠. 그죠? 우리가 왜 장내 미생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1차원적인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걸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이제 해봤죠. 이거는 저희가 한 실험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좀비 세포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세포 독소 알데히드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독소가 쌓인 쥐들을 봤더니 세포 독소가 이렇게 쌓이면 노화가 오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늙잖아. 그러면 힘이 없어지고 털이 윤기가 없어지고 털이 희끗희끗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흰머리 나잖아요. 그게 노화의 우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윤기가 없어지고 눈의 총명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얘한테 똑같은 이 쥐한테 독소를 제거한 거예요. 좀비 세포, 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제거해냈더니 얘가 다시 눈이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면 털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회춘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야마나카 신약 2012년도에 우리가 그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면서 역분화 기술, 회장님께서 이제 과거에 연구하셨던 그 역분화 기술로 인해서 이제 사람 의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베이스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오래전에 2003년도에 아셨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연구가 되는데 워낙 성체주기 세포에 대한 연구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 야마나카 신약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설해섬을 먹어야겠죠. 네. 누구부터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 세포가 건강해야 내가 남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먹었어. 근데 내가 몸의 기능이 떨어져. 혈관이 건강해서 혈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좋아서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얘가 필요한 곳까지 운반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운반을 잘 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제 몸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기능상 봤을 때. 그래서 이 효모가 어딘가 필요한 곳까지 잘 운반이 되도록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세포가 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내가 닥터팔팔이 하는 겁니다. 이 효모가 필요한 곳까지 잘 운반이 되도록 닥터팔팔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세포와 미생물에 대한 활성화는 더 중요해요. 이 닥터팔팔이 효모의 운반을 싣고 세포와 미생물의 활성화를 엄청나게 잘 도울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뭔가를 먹고 체했어. 속이 엄청 불편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누군가 갖다 줬는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내 세포가 지금 그런 상태야. 그럼 아무리 좋은 걸 넣어주면 뭐하냐고. 못 먹어 얘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세포를 먼저 치료하고 소화제를 먹던지 얘를 되살리던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일단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닥터팔팔이 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이 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이 약이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내 몸에서 건강한 세포의 상태로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세포의 건강 상태를 빨리빨리 얘가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닥터팔팔도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알데히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더 잘 그리고 분해돼야 되는 곳에 잘 전달되도록 얘가 그 역할을 70배에서 100배 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다른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가게 되면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제품들은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세상에 수많은 회사가 비타민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닥터팔팔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닥터팔팔과 먹고 치료하는 기전을 세상에서 어디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자님들이 적어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말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닥터팔팔과
구성의 선물의 기준이 만난 건 진짜 회장님께서 살고 계셔보세요. 내가 30년을 건강하게 더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 시기나?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맨날 이런 거 보시니까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그죠? 그게 저희들의 이제 줄기세포의 연구로부터 해서 저희가 닥터88 플러스를 가지고 이 토끼의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죠. 닥터88 플러스를 댔더니 어떻게 됐어? 세포가 증식되고 활성화돼서 여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러면 내 몸에 어딘가에 세포가 구멍이 났어요. 그럼 닥터88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어지겠죠. 당연히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회장님께서 손바닥에도 붙잡고 자라.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하면 맞습니다. 우리 아까 이용섭 점장님이 얘기하셨죠. 우리 몸 전신 어디에다가 대도 얘가 알파처럼 딱 내 팔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냥 어디든 대. 어디다 대냐고 묻지 말고 아픈 데가 있으시면 아픈 데가 대야죠. 근데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어디든 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먹고 몇 분 만에 치료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먹고 내 몸 안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5분 뒤에 해야 되고 10분 뒤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항상 치료하는 걸 꾸준히 병행하시는 거. 그래서 내 세포가 점점점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걔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구성의 성분이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운반이 잘 되고 세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알데히드를 분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닥터88 플러스는 세포의 활성화 증식 그리고 구성의 선물은 우리 특수 흉어를 통해서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이 건강 수명 시대, 우리가 질병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최고의 세포 회복 기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세포를 회복시킨다. 세포를 깨운다. 새로운 세포로 우리는 돌아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성의 선물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한 세트가 24위크로 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주간 단위로 세포의 상태를 체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간 단위로 제품이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 제품이 보면 한 칸에 7개씩 딱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칸이 비워져야 아침에 7개, 저녁에 7개를 딱 드신 거예요. 두 칸이 비워져야 일주일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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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품을 딱 보시면 그 내가 하나가 남았다고 일주일에 하루를 빼먹은 거예요. 그럼 세포의 밥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한 세트가 24위크 그래서 이게 6개월 분량이죠. 그래서 238만 8천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한 박스가 4위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우리가 한 포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식전 30분 전에 미온수로 드시는 거예요. 식전, 식후다 상관은 없는데요. 식전에 드시는 걸 회장님께서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일단 효모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어떤 약이에요? 독한 약들이에요. 병원에서 주는 약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위나 이런 데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걔네들이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넣는 겁니다. 근데 얘는 빨리 밥이 들어가기 전에 내 몸에 빈 공간의 상태에서 장내에 빨리 착석을 하고 있어야 얘가 그 안에서 빨리 분해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얘가 이제 더 같이 몸에다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식전 30분 전에 상온의 물로 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물이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의 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섭취를 하셔야 되고 건강한 세포에 정확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섭취 후 반드시 닥터88 플러스 치료를 병행했을 때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고객님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특화된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점장님들이 반드시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점장님들 좀 사업하시기 좀 편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게 핵심 기전이지만 그게 이제 특수한 기전이니까 그거 말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구성분은 너무 많아. 그게 한 70가지가 넘어. 그거를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거는 차차. 왜냐면 걔는 개별 인정형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조합하면 다 쓸 수 있어. 근데 물론 우리 효모와 가장 작용을 잘 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전을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한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노화가 시작됨을 좀 느낀다. 그런 분들 권장드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꾸 깜빡깜빡한다. 핸드폰 들고 맨날 핸드폰 찾아. 네. 그런 분들 제가 다 알아요. 자, 그리고 활발한 두뇌 활동이 나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좀 많이 쓰게 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독소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다라고 느껴져. 코로나 남들 한 번도 안 걸린데 막 나 혼자 두세 번 걸리고 막. 그리고 여름에 막 강아지도 이렇게 그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막 감기 혼자 막 걸려가지고 그걸 앓고 있고 그런 분들. 그리고 모습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도 세포가 탈락된 게 탈락되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나는 일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좀 짜증이 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간 건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람. 나는 좀 필요해. 지금 우리 아까 황시현 전장님 책상 없다고 필요하시죠? 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함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느끼고 계셔 지금. 간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식후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권장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체지방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얘는 다이어트 제품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좀비 세포가 내 몸 안에 계속해서 축적되게 되면 내 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남는 거를 빨리 태워버려야 돼요.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체지방이 축적되고 그다음 피하 지방이 쌓이다가 내장 지방이 되면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에 필요한 체지방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다 해당돼. 비만이 아니어도 해당되고 이미 비만이 됐어도 해당돼요. 네. 그리고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염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는 수면을 깊이 취하지 못해.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독성과. 그리고 치매와 심혈관 질환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그런데 치매가요, 유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치매가요, 암보다 유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암은 유전 확률이 30%. 근데 치매는요, 유전적인 요인이 60에서 70%. 그럼 내가 외가를 따라가거나 친가를 따라갔을 때 혹여나라도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중에 누군가가 깜빡깜빡하고 우리 부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다 라는 분이 있으면 나는 거의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예방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여기에 단 한 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 드셔도 돼요. 단 한 개도 해당되지 않는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 중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영업하시기 좀 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 회사들처럼 이게 여기에 좋으니까 드세요, 유산균 드세요, 비타민 드세요, 비타민 D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좋은 걸 먹는 과정 중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세포의 독성이 나온다고 했어요. 알데히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알데히드가 결국에 쌓이면 뭘 만들어요? 좀비 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좀비 세포는 우리 몸에 심각한 만성염증부터 아주 심각한 암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걸 먹었지만 그 독성 세포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나쁜 것이 가득 쌓여 있으면 좋은 것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그걸 방치해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안 아파서 죽으면 돼 차라리. 근데 죽지도 못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성의 선물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성 PNC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